명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 을사, 정유, 갑진 이 명조를 보겠는데요. 원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주가 4월에 태어났고요. 자, 사해충도 되고 또 지인유합금도 되죠. 지인유합금도 되고 사유축 금국 또 합도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충되고 합되고 이런 문제가 보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청나라 광서 13년 윤달 4월 초 10일 진시의 생일이 진시의 사주입니다. 청나라 시대 광서 13년 윤 4월 초 10일 진시의 생일이 됩니다. 위 초상국이 아마 그 국영기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청나라의 국영기업 초상국의 독판 조철교 지조, 독판 조철교의 명조이다. 제격이 제격패인이다. 제성격인데 인성을 차고 있다. 인성을 데리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정화 입장에서 제성이 뭐죠? 여기 유금이죠. 유금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간목과 을목이 인성이 되겠죠. 자, 요게 인성이고 요게 재성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격패인 재성격인데 인성을 가지고 있다. 사유합금, 사유합이 화재, 사유축 합금으로 뭐가 돼요? 금이 되니까 재성이 되는 거죠. 사유축 합금이 되니까 재성이 된다. 갑을 투간, 간목과 을목이 투간되었고, 제불에 인야라. 재성은 인성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예자는 장애 예자니까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인성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근목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근목으로 하지 않는다. 일단은 유금이 어떻게 돼요? 사유축 합이 되고 또 진유 합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유금이 간목이나 을목을 극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인성을 방해하지 않는다. 운이 어떻게 흐르냐? 신금. 자, 신금으로 흐르니까 이 운 때 온 거죠. 자, 신금 운이 와서 행운이 신금으로 흘러가니까 종유 유금을 따라서, 자, 유금을 따라서 중수청, 여기에 이 유금의 뿌리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유금이 신축이 여기 오면 이렇게 오는 거죠. 신축. 그러니까 이 신금이 유금의 뿌리가 유금이 신금의 뿌리가 되다 보니까 유금이 신금이 어떻게 해요? 투출되는 거죠. 청하게 투출되었다. 신금 위 유금, 신금은 보다 부드러운 금이다. 음이죠. 왜냐하면 또 이 사화와 이 정화이기 때문에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신금이 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경금하고 신금하고 같다면 신금은 유약한 금이고 경금은 강한 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부드러운 금이다. 부상 간목.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금이 근근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간목은 큰 나무예요. 기둥 동량이에요. 신금은 뭐예요? 작은 면도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도칼 같은 걸로 큰 나무를 칠 수가 없죠. 거기다가 부드러운 음이에요. 왜? 옆에가 화가 있기 때문에 금이 뾰족한 그 칼날이 어떻게 돼요? 면도칼 같은 금이 화가 있다 보니까 물러지죠. 그러다 보니까 강해서 이 나무를 충분히 간목을 건들 만큼 짤 수도 없죠. 자, 신금은 을목을 자를 수 있겠지만 신금이 간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불상 간목을 상하게 할 수가 없다. 축이 오면은, 자, 여기 오면은 사유축으로 먼저 정확하게 금국을 이루어버리죠. 그래서 축회 사유 삼합금국, 사유축 금국으로 금국을 이루니 귀함이 위 되었다. 초상국 독판, 초상국이라고 하는 국영기업의 독판, 어떤 직함이겠죠. 그러한 독판의 자리가 됐다. 귀하게 됐다 그 말이죠. 어떤 승진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소위 뭐냐면 인회. 자, 이 사유축 금국을 통해서, 자, 이 사유축 금국을 통해서 뭐다? 움직이게 되었다. 아까 지지는 뭐라고 그랬죠?
움직여 원래는 지지는 뭐죠? 정적이라고 그랬죠. 정적인데 동으로 하는 것보다 뭘로 할 때 충과 회합이 될 때만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이 되었다. 동이 되면 기륭화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능작 화복야라. 능이 화와 복을 만들 수 있다. 지 경합을 자, 이 경금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을경합을 하죠. 을경합. 그래서 상갑 을경합 금이 되면서 금금목을 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경금은 칠 수가 있죠. 자, 갑목을 칠 수 있는 거는 경금이에요. 신금은 약하죠. 아까 그 얘기 나왔죠. 자, 신금은 약하지만 경금은 갑목을 칠 수가 있다. 을경합을 해서 을목도 치고요. 을목도 없애버리고 경금으로 갑목을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경합을 자, 을경합에 이르러서 갑목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양인 두 개의 인성 갑목과 을목이 균일하게 동등하게 깨졌다. 피자 피는 당한 거고 자는 뭐예요? 자그가 찌를 자자죠. 그러니까 찔름을 당해서 해를 입었다. 해를 만났다 그 말인데 결국은 상해를 입었다. 뭐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암살당했다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상해를 입었다. 찌름을 당해서 해를 입었다. 이 정도로 직역을 하는 게 맞겠죠.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 지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원래는 정적이다. 그런데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충과 회합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 동이 움직이면 화복이 정해진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유축 근국에 회합이 돼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 경위에서 이 인성이 닫혔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번역해놓은 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청나라 광서 13년 윤 4월 초 10일 진시로서 초상국 중국 최대 국영기업이래요. 독판 수장이었던 조철규 명조이다. 제 성격으로 인성을 갖추고 있는데 사유 삼합을 회국하여 제국으로 합하였지만 천간의 갑을이 투출하여 하였으니 재성이 인성에게 지정을 주지 못한다. 행운에서 이 신금이 원국의 유금에 의하여 청초하게 추출된 것이 되는 바 신금은 유연한 금으로서 갑목을 손상시키지 못한다. 자, 축은 사유축으로 회합하여 삼합근국을 이루게 되는 바 귀함이 초상국의 독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른바 해합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동하게 되어 화복의 작용이 된 것이다. 여기 이제 키포인트죠. 자, 지진은 원래 움직이지 않는데 회합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서 동하게 되었고 화복이 작용하게 된 것이다. 경운에 이르러서 을목과 을경합으로 이루어지고 또 갑목이 경금은 갑목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갑을 손상시키므로 두 개의 인성이 동시에 무너졌는 바 자기에게 습경을 당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명조 무어, 을묘, 임자, 경자 이 명조를 보겠습니다. 이 명조를 보겠는데 해석이 길리기 때문에 원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생어 태어났다. 어디에서 태어났다. 청나라 한풍 8년 2월 초 6일 자씨에 태어났다. 위 강류웨이인가요? 그 무술정변 일으킨 사람 강류웨이. 이 강류웨이의 명조이다. 수목상관격이다. 수목상관이 된가요? 자,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상관이죠. 수생목이니까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 됩니다. 묘가 천간에 투출됐죠. 그래서 상관 이 월지에 있는 게 이제 투출됐으니까 수목상관격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밑에가 임수일주가 자수 있기 때문에 뭐죠? 물이 강하죠. 근데 묘목이 있는데 작은 목이에요. 그러면 물에 둥둥 떠다니겠죠. 그러면 이 수를 좀 막아줘야 되겠죠. 막아주는 건 토가 있죠. 이거는 금은 금생수로 생해주고 토는 막아주고 이런 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목상관격인데 이 수왕목부 수다목부라고 하죠. 우리가 수다목부
수가 많으면 목이 어떻게 된다? 둥둥 뜨다닌다 그러죠. 그래서 일단 수가 왕이에요. 수가 왕에서 목이 떠 있는 격이다. 이럴 때 무토제수, 무토가 토를 뭐요? 막아주죠. 자, 기토가 있고 무토가 있으면 무토는 뭐죠? 큰 산이기 때문에 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기토는 뭐죠? 텃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으면 어때요? 기토는 기토탁임. 그래서 흙탕물이 돼버리죠. 무토는 큰 산이 될 수 있으니까 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토가 이 물에 넘치는 것을 막아주고 뭐죠? 이 나무들이 작은 나무죠. 을목, 묘목은 작은 나무니까 이 작은 나무가 둥둥 떠다니지 않게 뿌리를 내리게 막아주고 있다. 그래서 무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무토, 제수, 소이, 생목. 그래서 나무가 살 수 있다. 물이 너무 많은데 작은 나무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물을 막아주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함으로 취살, 이 칠살이죠. 이게 참 무토가 칠살이죠. 이 칠살을 취하여 인이란 것은 뭐죠? 이 자수죠. 자수들을 양인을 제압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무토가 용신으로 삼는다는 거죠. 자, 오운. 자, 오운이면 여기죠. 오운의 충자, 좌우충을 하죠. 근데 원국에서도 자수가 두 개가 있고 오화가 하나 있었죠. 그러면은 1대2 관계면 잘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화가 와서 좌우충 해주니까 나머지 하나도 좌우충으로 좌우충이 되죠. 그래서 이 일충, 하나의 좌우충이 인기 양충, 두 개의 좌우충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수와 오화가 하나가 있을 때는 2대1 관계라서 충이 안 됐는데 오화가 와서 2대2가 되다 보니까 각각 충이 돼버렸다 그 말이죠. 희신충기, 희신이 기신을 충하였다. 자, 무토가 뭐죠? 용신이라고 그랬죠. 용신을 취한다고 그랬죠. 칠사를 취해서 이 양인을 눌러주는 것을 용신으로 삼다. 용신을 도와주는 게 뭐죠? 희신이죠. 그럼 뭐죠? 오화가 화생토죠. 그러면 오화가 뭐죠? 희신이 되는 거죠. 희신이 자수가 뭐예요? 기신이잖아요. 기신을 눌러준 거죠. 희신이 충기, 기신을 충하였다. 좌우충. 그래서 성명이라는 것은 이름이겠죠.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이름이 양일, 넘칠 일자죠. 넘칠 일. 그래서 떨치고 드날릴 양, 그러니까 날릴 양, 넘칠 일. 그러니까 이름이 명성이 아주 퍼졌다 그 말이죠. 기미. 자, 기토와 미토가 균토야. 이때는 뭐죠? 전부 기미가 토죠. 그러면은 무토가 용신이니까 도움이 되겠죠. 자, 기토, 균, 토야라 모두가 다 토다. 그러나 기토는 유, 살, 제, 인지공. 자, 기토는 무토를 도와서 뭐다? 양인을 누르는 공이 있고, 미토는 뭐죠? 해묘미죠. 미토는 해묘, 화목. 해묘미로 뭐요? 해묘미 목으로 바뀌죠. 그러면 수의 기운을 빼내는 반면에 또 무토를 누르기도 하죠. 그래서 희와 위기, 이 미토 때문에 해서 무토가 극을 받기 때문에 뭐요? 기토가 돼버리니까 끓이는 바가 되죠. 원래는 무토가 이 물을 막아줘서 좋았는데,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해줬는데, 기토가 왔을 때는 무토를 도와줘서 그 역할을 하지만 미토가 오면은 이 묘와 합을 해서 해묘미 목국돼서 목이 되죠. 그럼 목국토가 되버리다 보니까 이 용신, 희신 이런 것들을 극을 해버리는 관계되기 때문에 어때요? 좋은 상황이 나쁘게 되었다. 그래서 희와 위기 이런 얘기죠. 기뻐하는 것이 나쁘게 되었다. 끓여하는 바가 되어버렸다. 상관은 그 묘거죠. 저기 묘목이겠죠. 상관이 움직였다. 뭐 이제 해버렸으니까 움직여서 그리고 살을 잡아버렸죠. 그렇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 미가 묘와 합을 해서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목국은 뭐죠? 목극토죠. 목극토. 그래서 용신 무토가 이 자수를 잡아가고 있는데 목극토로 이 무토를 눌러버리고 있죠. 그래서 좋은 게 나쁜 걸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와 위기, 좋은 게 나쁜 걸로 바뀌었다. 상관동이 제살, 그리고 상관 미토가 묘로 바뀌면서 이 묘목이 동해서 이 살을 눌러버렸죠. 그래서 무술정변 년 41살 때
정 바로 미운에 들었다. 이 미운에 들었다. 좋지 않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오히려 유자죠. 오히려 유 다행행.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은 무술이었다. 그 말이죠. 무술. 자, 미토에서 해묘미 목국으로 바뀌어가지고 목이 취약해지고 있는데 다행히 연이 뭐였어요? 무술이에요. 그러면은 무술이면 둘 다 양의 토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무토가 다시 힘이 세져서 어떻게 돼요? 이 자수들을 눌러주는 수가 있죠. 그래서 해묘미 목국으로 인해서 목에 의해서 무토가 당하고 있었는데 이 무토를 도와주는 무술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용신이 완전히 깨지는 않았죠. 그래서 무술년 유년이 뭐죠? 세운이죠. 1년짜리 운이 위미 아름답게 되었다. 득 얻었다. 살이 죽음 속에서 도망가는 삶을 얻었다. 무슨 말이에요? 구사일생을 했다 그 말이죠. 죽을 사자 속리자니까 죽음 속에서 도망칠 도자 살생자니까 도망치는 삶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사일생 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사주 명칭은 간단해요. 자, 임수가 자수가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을목과 묘목은 작은 나무죠. 범람에서 수단목부처럼 물이 둥둥 떠다니는 나무들이. 그래서 이것을 물을 제압해 주는 게 뭐다? 무토가 필요하다. 결론은 무토가 이걸 제압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오화는 도와주고 있죠. 그렇죠? 화생토로. 그래서 이게 무토가 용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는 희신이 될 수도 있겠죠. 도와주니까 화생토로. 그래서 5호 때도 나쁘지 않아. 무토도 좋았겠죠.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데 기미가 왔을 때는 이 기토는 무토를 도와주지만 미는 밑에 해묘미으로 목국으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국토로 무토를 극을 하겠죠. 목국토로. 그래서 안 좋아질 수 있었는데 이때 1년짜리 운에서 무술년이 들어와서 이 무토를 생해주는 운으로 와서 다행스럽게 나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럴 때 1년짜리 운 때문에 세운 때문에 구사일생 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해묘미. 자, 다시 이야기하면 지지는 정적인데 자, 동했다. 동은 뭐다? 충과 해합이다. 근데 여기서 뭐였어요? 해묘미로 충이 됐죠. 이제 해합이 됐죠. 그래서 움직였어요. 움직이면 뭐다? 화와 복이 정해진다. 그런데 이 경우는 화가 될 뻔했다. 그런데 여기 운에서 이 무술, 용신을 도와주는 무술년이 와가지고 그나마 화가 줄어들어서 구사일생했다.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지지가 해합이나 충을 해서 어떤 기륭화복이 생긴다. 지지는 천간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기지만 지지는 충이나 해합이 있어야만 움직인다. 요지는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절 보겠습니다. 자, 정미, 갑진, 기유, 무진 이 명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짧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절은 사질, 집사자의 조카질자죠. 사질이니까 내 조카야, 내 조카. 자기 조카를 남한테 이야기할 때 사질, 내 집안의 조카 모 씨의 명절다. 그 말이죠. 조카 모의 명절다. 자,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어요. 자, 그랬을 때 갑목에 의해서 갑기합토 당하겠죠. 자, 갑기합토 격이라. 갑기가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해서 화가 토로 바뀌는 그런 격이다. 무토 원신 투출. 무토가 투출됐다. 자, 진토 속에 진을 개무가 있죠. 그래서 무토가 투출되었고 연상 정화가 화생토로 도와주고 있죠. 화생토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이 극진나다. 격국이 아주 좋다. 진하다. 그러면 진실된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이 정화는 뭐죠? 화생토로 편인이죠. 편인이고 위용신. 그래서 이 정화를 뭘로 쓴다? 용신으로 쓴다. 그러면 용신. 정화를 용신으로 쓴다. 화생토로 생겨주니까 그렇죠. 자. 초운의 인묘는 뭐죠? 인묘 때는 뭐죠? 목생화가 되니까 좋죠. 희신 되겠죠. 자, 초운의 인묘는 화신 환원. 오히려 그 신이 화에서 환원했다. 임계상용. 임계수는 뭐죠? 나쁘죠. 용신과 충하죠. 정계충 하기 때문에 충하죠. 그래서 임계상용. 용신을 손상시키고 있죠. 그렇죠?
임계는 원국의 이 손상시킴으로 임수는 용신을 손상시킨다. 이 무토가 지금 정화가 용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수와 개수는 정화를 깨죠. 그래서 개비미운이라 모두 아름답지 않은 운이다. 그러나 임계, 자 임계는 유무토회극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죠. 무토 위에서 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정화를 깰 일이 없겠죠. 그런 경우는 회극을 받고 묘운에서 이 묘운에서 유금 회충, 자 묘유충이 있죠. 이렇게 묘유충이 있죠. 그래서 금에서 충을 당하고 있다. 원국 유궁, 원국에서 구응이 이루어지고 봉흉 화길, 흉을 보았으나 뭐다 화한 것으로 바뀌었다. 자 지인운, 이 인운에 이르러서는 간목 등록, 자 이 간목이 뿌리를 내리죠. 여기다가 그렇죠? 간목이 녹을 만났다. 그래서 화신환원, 신이 화신에서 원로대로 돌아가고 사주가 무구, 구응함이 없다. 그래서 일패도지, 한 번의 실패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가견 행운 구응, 가견 볼 수 있다. 행운 구응지 일반, 행운의 구응의 일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집안 조카 모씨의 명조이다. 갑기화토격으로 무토 원신이 천간에 투출하였다. 연상의 정화는 생을 해주죠. 그래서 화기를 생조하고 있으니 격국이 지극히 진실된다. 정화 편인으로는 용신이 된다. 이게 이제 용신이 된다. 그렇죠. 천연운인 임묘는 목생화로도 생을 해주죠. 임묘는 화신이 원래대로 돌아가며 임계수는 뭐죠? 이거를 또 깨죠. 정화를. 임계는 용신을 손상시키므로 모두가 좋은 운이 아니다. 그러나 임계는 원국의 무토로부터 또 회극이 있어. 토국수로 받죠. 토국수로 그걸 받아버리죠. 회국이 있고 묘운도 원국의 유금으로부터 묘유충으로 깨지죠. 회충이 있는 바 원국에서 궁함이 있는 것이니 흉함을 만났으나 기람으로 변화하였다. 인운에 이르러서 간목이, 자 이 인목의 인운에 이르러서 간목이 뿌리를 내죠. 간목이 뿌리를 내리고 등록하고 화신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며 사주에 구응함이 없으니 한 번의 실패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였다. 행운의 구응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서 전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견 행운 구응지 일반, 행운에 관한 것을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자 다른 책에서 이 명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나. 자 일간의 기토가 간목과 간합이 되었다. 갑기합토로 토로 화하고 진월이 토왕지절이므로 합격이다. 사주에 무진이 있고 무와 진이 있고 연간의 정화가 토를 생하므로 토가 유효한 듯하나 진유가 진유합금이죠. 육합이 되어서 금으로 화하여 토기를 누설시킨다. 토금수로 한다는 거죠. 아니 토생금 한다는 거죠. 누설시킴으로 외강 내약이다. 고로 정화가 용신이다. 개운에는 한신 무토와 간합하여 화로 변하고 무기합을 한다는 거죠. 화로 변하게 되고 묘우는 토기를 극함으로 목극토로 극함으로 흉윤이나 한신인 일지 유금이 묘유를 충극하여 이렇게 묘유충을 하여 소년 시절을 유희무 즐거움만 찾고 걱정이 없었다 그 말이죠. 이문 역시 무토가 극하여 무사하였는데 이눈에 당도하여 사주 중에 이를 충국할 한신이 없어서 폐가망신하였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풀이도 다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